아버지, 그 여자랑 결혼하시겠다고요? 청소부 아줌마랑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번뜩였죠. 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너 그걸 지금 애비한테 말이라고 하고 있어! 방 안에 울리는 제 고함 소리에 아들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세를 똑바로 하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부와 결혼하시겠다는 아버지께 감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솔직히 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니세요? 저는요, 아버지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아온 놈이에요. 근데 재산을 청소부 아줌마한테 넘기시겠다고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었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계집질 때문에 아들도 안 보이시는군요.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 때문에 제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실수였어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과 자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찾아온 늦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이라 부른 자식의 이야기를. 5년 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고 나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새들의 지저김도 모두가 공허하게만 느껴졌죠. 덕춘 씨, 또 혼자 앉아 계세요. 아파트 경비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저 멍하니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죠. 아버지, 이제 건물 관리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시내 한복판에 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예전부터 철물점이나 고물상을 하다가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저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사람들은 제가 부자라고 합니다. 큰 상가 건물의 주인이니까요. 하지만 재산 앞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그저 빈 껍데기처럼 살아왔으니까요. 아버지, 복권 한 장 사왔어요. 이거 당첨되면 건물 하나 더 사요. 아들은 매일같이 복권을 긁어댔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보기엔 한심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뭐라 말할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라는 한마디로 대화를 마무리할 뿐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누군가는 제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외로움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던 시간 속에 갑작스레 찾아온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오늘도 결국 이 공원이구나. 한숨을 내쉬며 매일 같은 벤치에 앉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벤치 옆에 누군가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지갑을 집어들었는데 할아버지, 지금 남의 지갑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갑 안에 신분증을 봐야 주인을 찾아주지 않겠소? 제가 천천히 지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훔쳐가려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그녀의 사과에 저는 무심히 지갑을 살펴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줌마 아주 참하게 생겼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여자를 유심히 본 것 같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대낮부터. 그녀는 당황스러워하며 대꾸했습니다. 지갑은 고맙지만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 아줌마 성깔 한번 독하네. 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게 자꾸 말을 걸고 싶어졌으니까요. 그날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달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입가에는 자꾸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걸어가는데 가슴 한켠에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설렘이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도 말입니다. 어디 보자. 아들이 건물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군. 며칠 후 저는 제 상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 발치에서도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 그 꼿꼿한 자세. 무슨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해? 성깔만큼 손끝도 야무지네.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자 그녀는 청소를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를 아시나요? 나 몰라. 요즘은 지갑 안 흘리고 다녀. 그제야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죠. 남의 건물 뭐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있어. 그냥 대충 미드질로 하고 말지. 누가 본다고?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요. 남의 일, 내 일 따로 있나요?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녀의 대답에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문득 제 아들이 매일 긁어대는 복권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받아요? 일자리 찾으세요? 헛걸음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 건물 주인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예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저를 그렇게 평가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운명 같은 재회였죠. 그녀가 제 건물의 청소부라는 사실이 제게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매일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신분의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 풍파를 일으킬지 말이죠.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저는 그녀의 청소 도구를 슬쩍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러곤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아침마다 건물에 와서 그녀를 지켜보는 게 저의 낙이 되었죠. 그날도 저는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보고만 계실 거예요?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청소하는 거 구경하시니까 재미있으세요? 민망해진 저는 얼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여기 바닥이 좀 찌든 때가 있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도와주실래요? 그녀가 웃으며 청소도구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아침 청소.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저씨,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철물점 할 때부터 이것저것 손으로 많이 했지요.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걸레질하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말처럼 진심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거든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어느 날 그녀가 들고 온 도시락. 제가 반찬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드실래요?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매일 나오세요? 따로 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해요.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굳이 이 건물의 건물주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제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도 늘 부족하다 투덜댔다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을 이해하려 했던 걸까요? 사실 저도 제 아들을 이해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녀의 말에서 진심 어린 모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데도 그녀가 보고 싶어 건물에 나왔죠. 이렇게 아프신 분이 왜 나오셨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녀가 호통을 치더니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오늘은 제발 쉬세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을.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죠. 장마철에는 그녀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며 청소하는 내내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오늘은 그만하시죠. 내일 제가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인데. 당신도 쉬어야죠. 나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나누어 들고 함께 웃고 때론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죠. 또 오셨네요. 그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이러다 점심시간 되면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여태 제가 커피며 간식이며 이것저것 사다 건네는 걸 늘 미안해하더니 오늘은 용기를 내나 봅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번엔 제가 꼭 살게요. 매번 받기만 하는 것도 민망하고. 청소도구를 다시 들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이 왜 이리 설렘으로 가득한 건지. 70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나왔습니다. 저기 제가 아는 맛있는 소고기집이 있는데 소고기집이요?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비싼 데는 안 돼요. 하지만 전 이미 그녀의 팔을 살며시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 가던 소고기집으로 모시고 갔죠. 제가 고기를 구워 그녀의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먹어보세요. 고기가 아주 연하고 맛있어요.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비싼 고기를 자신이 사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여기 소갈비 5대만 더 주세요. 저는 신이 나서 고기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몇 점 집어먹더니 멈췄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니에요. 배가 불러서.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18만 원.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제가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사면 되죠?
아까 보니까 잘못 드시던데. 이거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매번 받기만 하네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만남 이후로 제가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으로 시작해서 간식도 사고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죠. 그녀는 늘 고맙다면서도 미안해했고 오늘은 용기 내어 자신이 한 번 사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별 말씀을.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그렇게 우리의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건물에 와서 그녀를 지켜보는 게 저의 낙이 되었죠. 그녀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때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봄날의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저녁에 산책이라도. 네. 좋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연인 같았죠. 자꾸 이러시면 제가 일하기가 민망해지잖아요. 어느 날 그녀가 청소를 하다 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청소는 그만두시는 게. 제 말을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잘랐습니다. 전 이 일이 좋아요.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걸레를 꼭 쥐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건물 바닥을 닦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하지만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자존심과 일에 대한 애착이 느껴졌거든요. 청소부라는 직업이 부끄럽지 않다는 그녀의 당당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건물주라는 사실을 계속 숨기고 만나는 게 괜찮은 걸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재민아, 요즘 데이트는 어디로 가니? 손자 녀석의 추천으로 찾은 패밀리 레스토랑. 그곳에서 저와 그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우리뿐이네요. 신경 쓰지 마. 나이 든 게 죄야. 당당히 우리 자리 찾아야지. 사진도 찍었습니다. 젊은 종업원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보며 웃었죠. 두 분 더 가까이 앉으시고 좀 더 다정하게요. 그런데 그 순간 식당 입구에서 눈이 휘둥그레진 제 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여자친구 생긴 것 같아. 내가 똑똑히 봤어. 할아버지 정장도 입고 계셨다니까?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아버지, 여자 만나세요. 왜? 난 여자 만나면 안 되냐? 내가 너한테 보고하고 다녀야 하냐?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재민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뭐가 창피해? 내가 부끄러운 짓이라도 한 거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여자분 만나는 거 반대하진 않아요.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럼 봐. 이 여자다. 이 여자랑 재혼할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 뭘 보고 아버님 만나는지. 막말로 그분이 아버님 돈 때문에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 아니냐? 돈 때문이라니. 저희 정말로 아버님이 걱정돼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척 보면 다 알아. 그럴 여자 아니야. 아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전 이 결혼 반대합니다. 진짜 무슨 속셈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네가 반대하면 어쩔 건데? 그날 밤 제 집은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난 이 여자와 함께할 거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첫 번째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건물주라고요? 그날 청소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건물 주인이라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전 뭐 이렇게 산다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네준 소고기, 커피 한 잔의 의미가 달라진 걸까요? 우리 만나는 거 그만해요. 없었던 일로 해요.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드님 내외분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버님한테 달라붙어서 한 미천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는 게 이런데 뻔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고 했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으시다면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부터 쓰고 도장 찍으세요. 아들 내외의 모욕적인 말들을 전해 들으며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전 청소부예요. 당신은 이 건물의 주인이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당신 자식들 말이 맞아요. 전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재산이, 제 성공이 우리의 행복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이보시오. 내가 절대 이 손 놓지 않고 살겠다고 그랬잖소.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거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모자라서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소. 아내와의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였어요. 우산 아래에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만났소. 나이가 들어서일까.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자제분들이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와서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마저 놓칠 순 없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당신 건물 청소부예요. 당신 같은 분이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당신의 성실함, 따뜻한 마음, 그걸 보고 반한 거요. 비가 오는 길거리에서의 청혼. 우산 밑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우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자식들이 반대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빗소리마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같이 늙어가요. 이제는 외롭지 않게. 서로를 껴안은 우리의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시작하는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결혼 준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었죠. 두철아, 여긴 어떻게 왔니?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와, 엄마 여기서 일하는 거야? 건물이 진짜 좋다. 나 이제 이 집 아들이잖아. 제발, 여기선 그런 말 하지 마.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노름은 무슨? 이번엔 진짜 사업이야. 딱 한 번만 더. 안 그러면 이번에 진짜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날 밤 퇴근길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아니요. 그냥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도박빚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요. 함께 해결해야지. 그날 이후로 그녀의 아들은 자주 나타났습니다. 매번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성공하면 다 갚을게. 진짜야. 나가. 제발 나가. 하지만 아들은 돈을 받아들고는 휙 사라졌죠. 그리고 며칠 뒤 도박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당신 잘못이 아니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건 부모라면 다 그렇지 않소. 하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으니까요. 야, 네가 뭔데 가게 세를 내라 말아야? 건물 1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세입자와 다투고 있었죠. 이거 왜 이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덕춘 씨 아들이야. 이 건물 주인의 아들이라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녀가 먼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두철아. 제발 그만해. 엄마? 왜 이래? 이제 나도 이 건물 주인 아들이잖아. 세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때 제 아들도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지켜보던 제 아들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이 그 청소 아줌마 아들이죠?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이런 행패예요? 뭐? 난 이제 이 건물. 그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죠. 아버지, 이래서 제가 그 결혼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너 입 조심해.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이런 일이. 너 그걸 지금 애비한테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갔고 제 아들은 분노에 차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그녀는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삶은 더욱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결혼하고 싶으시다면 혼인 전에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부터 쓰세요. 며느리가 들고 온 종이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칼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각서 쓰기 전이니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일러요. 그쵸? 이야기를 듣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청소부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는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전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각서 쓰는 게 뭐가 문제죠?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이요? 청소부 주제에 우리 아버님을 꼬신 게 잘못이죠. 순간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아버님도 참, 그 나이에 정신이 아직도 그러시니. 깊어가는 불신,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으세요? 난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런 모욕을 받는 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녀였건만 이제는 그마저도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당신 인생에 나타나는 걸 미안해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에는 사랑과 아픔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아들이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그녀의 아들이 또다시 도박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말씀해 보시오.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소. 결국 제가 합의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러고 보니 제가 정말 돈만 보고 그만하시오. 자식 일이라면 다 그런 거요. 하지만 이 소식이 제 아들 부부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아들 도박빚까지 갚아주셨다고요?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당연히 상관 있죠. 저희 재산인데요. 너희 재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너희 것이라 생각하는 거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맞다니까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이제는 아들까지 돈을 뜯어내려고. 입 조심해. 방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반대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 여자 아들이 얼마나 더 돈을 뜯어갈지. 너희들 정말 내가 부끄럽구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나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게 때론 이렇게 큰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휴, 뻔뻔스러워 진짜. 건물 로비를 지나던 며느리가 그녀를 발견하고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돈 보고 접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녀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죠. 아니, 청소부 주제에 왜 자꾸 우리 아버님 주변을 맴도시는 거예요? 순간 며느리가 들고 있던 가방을 휙 던져버렸습니다. 놀란 그녀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죠. 아이고! 그녀의 비명소리에 저와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에미야, 너 지금 뭘 한 거야?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분이 혼자 넘어지신 걸. 에미야, 너 어른한테 무슨 짓이냐? 어서 사과하지 못해. 제 고함에 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만 감싸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안 보여요? 뭐라고? 솔직히 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니세요? 저는요, 아버지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아온 놈이에요.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었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재산을 이 여자한테 넘기시겠습니까?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다 내 탓이니까 내가 나갈게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과 그녀의 떨리는 손. 이 순간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지위가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린 거죠. 며칠 후 건물 1층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요.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래, 갑자기.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더는 당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이 건물의 주인이고 전 청소부예요. 당신에겐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그게 중요한가요? 난 당신의 마음만. 전 이제 떠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또 도박장에서 사고를 쳤어요. 이번엔 정말 크게. 솔직히 저도 더 이상 면목이 서지 않네요.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함께. 안 돼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당신께 폐를 끼쳤어요. 더는 안 돼요. 하지만 당신 자제분 말씀이 맞아요. 전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이루어온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큰 상가 건물, 돈, 자식들의 인정? 새벽녘 결심을 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금고 열쇠하고 인감도장이다. 마음대로 하고 더 이상 나 신경 쓰지 말아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난 저 여자를 찾아갈 거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 그분은... 청소부라서 가난해서 그래서 날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돈이 다가 아니란 걸.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처음 보는데 내 사람이다 싶었소. 이제 난 다 포기했소. 우리 둘 다 이제 방해하는 사람 없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당신이 가진 걸 다 포기하면 어떡해?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머진 다 필요 없소. 난 이제 알았소. 진정한 행복이 뭔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는 정말 큰 일을 저질렀어요. 도박 빚을 갚지 못해서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어미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이번엔 정말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주먹을 꽉 쥐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시계였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시계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획 돌아섰습니다. 당신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실수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친 그녀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픈 이별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계를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노을 속에 그림자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제 마음속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건물 1층의 바닥을 닦던 그녀의 모습.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요. 남의 일, 내 일 따로 있나요? 그날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났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자식의 욕심도 결국엔 진정한 사랑만 못하다는 것을. 작은 월세방 창가에 앉아 시계를 바라봅니다. 옛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이제는 그곳을 지나갈 일도 없습니다. 가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다 멀리서 건물이 보이면 발걸음을 돌리곤 합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넘긴 후 제가 가진 건
이 작은 방과 통장 속 얼마 남지 않은 돈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습니다. 김옥자 씨,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오늘도 아침이 되면 공원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 벤치에서 지나가는 청소차 소리에 가끔 고개를 돌리지만 그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들과는 잘 지내고 계신지. 그녀의 아들은 이제 곧 감옥에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후로 소식을 들을 길이 없지만 그녀는 분명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옥자 씨,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처럼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하고 제가 매일 아침 8시 그때 그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밤이 되면 때때로 꿈을 꿉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웃던 그녀의 모습. 소고기를 앞에 두고 망설이던 수줍은 표정. 그 기억들이 제겐 이제 어떤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아프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사랑해 보았으니까요. 옥자 씨, 그때 그 소고기집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아닌 당신이 사주시는 걸로 해요. 그날 못 지킨 약속 이제라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